그래서 이게 마치 양말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앞에서도 공간이 있고 뒤에서도 공간이 있는데 사실 뭐 이쪽이 앞이고 이쪽이 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 공간이 이렇게 통하면서 그 세 개의 썬큰 공간이 건물로 이렇게 내외부로 연결돼서 관통해서 경험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거가 이쪽 썬큰 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만나는 공간이고, 여기는 이제 안쪽에 도서관 공간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공간이 있어요. 좀 중요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쿨데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내의 도로가 끝에 가서 막다른 골목이 될 때 이렇게 회차로를 형성해서 거기에 매달려서 주택들이 이렇게 놓여지는 건데, 학교로 놓이면서 워낙 땅이 협소하니까 운동장을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회차 공간을 말하자면 학교가 이렇게 회차 공간을 중심으로 디귿자로 배치가 되면서 가운데를 거의 광장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생각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별동으로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 별동에는 이제 그 대한학교 연구소, 뭐 교장실, 이런 행정과 뭐 특별실 조금, 그리고 지하에 도서관과 식당이 놓여지는 공간이 있고요. 이 쿨데삭 공간,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회차로 공간이거든요. 이 마당을 중심으로 역시 이쪽에 썬큰 공간, 이쪽에 썬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별관이고 기역자의 본관을 만나게 되는데, 본관의 밑에 층에, 그러니까 2개 층 정도 되는 공간을 할애를 해서 강당 공간이 놓여지고요. 강당의 면에서 계단식 썬큰이 있어서 여기가 이제 강당이기도 하지만 예배가 일어나는 예배 공간이기도 하고, 그 이제 지금 독수리 학교는 성격상 부모님들하고 학교하고 같이 모여서 하는 행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쪽 계단을 통해서 바로 이 대공간인 강당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외부에서 계단을 타고 강당으로 진입하는 썬큰 계단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평소에 학생들이 뭔가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도 계단식 공간처럼 앉아가지고 뭔가 이제 공연을 할 수도 있고, 소규모 공연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뭐 도시락을 같이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강당 내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썬큰 계단, 그 계단식 외부 공간을 통해서 이로 내려오면 두 개 층이 오픈된 강당이자 예배 공간이자 뭐 타프나 배드민턴 같은 소규모 운동 시설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되는데요. 여기도 실내 외부보다 실내에도 불구하고 붉은 벽돌, 주로 외장에 쓰는 벽돌을 내부에다가 썼고요. 이게 이제 나무 같은 재료, 그리고 천정에서도 이게 간접빛, 간접 조명으로 전부 다 해서 내부 공간에 오히려 좀 힘을 주는 거고요. 외부 재료를 내부에 쓰면서 이 거친 느낌이 그대로 내부에서 더 살아있게끔 해서 공간에 좀 더 특징적으로 이렇게 좀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은 학교가 새로운 교사, 건물을 짓게 되는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내부 학생들도 있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부모님들이나 외부 인사들도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좀 중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교실의 인면하고 되게 비슷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학교 공간이라고, 학교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주로 교실이 가지는 크기의 반복, 그러니까 교실 크기 하나를 한 모듈로 생각해서 걔가 이제 반복적으로 쌓여서 건물 전체가 이루어지는 거가 보통의 학교 건축의 일반적인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 교실 사이즈인데요. 여기서 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여기가 대안학교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커리큘럼에 실험이 있고, 커리큘럼이 한 2, 3년마다 또 이걸 바꿔가기도 하고 하는 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교실의 사이즈가 전부 다 반복적인 하나의 사이즈로 되는 게 아니라 학교 교실에서 일반적인 수업을 하는 교실의 사이즈도 있지만 다시 그것이 분반이 되고 다른 반과 함께 뭐 수준별 학습이 된다거나 해서 모둠 학습의 그룹핑의 숫자가 달라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건축적인 해결은 한 모듈의 교실 사이즈를 중교실과 소교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이 한 모듈은 대공간이고 조금 중교실과 소교실로 나뉠 수 있는 어떤 컨디션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든 건축적 해결은 중간에 이렇게 칸막이를 만들 수 있는 벽을 하나 두는 거죠. 근데 그걸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의 대교실로 쓰일 때는 창문이 2개 있는, 크기가 다른 창문이 2개 있는 교실로 쓰이다가 중간에 칸막이를 하게 되면 중교실이 됐다가 소교실이 됐다가 하는 변형이 가능할 수 있는 장치를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런 인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공간에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학교 공간에서 중요한 공간이 뭔가에 대한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설계할 때. 근데 사실은 뭐 교실이 제일 중요한 공간일 수 있는데 오히려 학생 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교실 말고 어떤 공간이 학교에서 더 중요하지? 이런 생각들에 조금 더 방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당을 면해서 교실들을 전부 다 배치하고 복도가 반대편에 있을 거냐, 아니면 가운데 마당의 면에서 복도를 면하고 교실을 반대편을 다 둘 거냐, 이걸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의 선택은 광장의 면에서 학생들이 주로 다닐 수 있는 복도 공간이 놓이면서 복도에서 항상 이 가운데 마당을 내려다보고 오히려 교실은 바깥쪽에 산이나 이렇게 조금 오히려 관계가 덜 떨어진, 그래서 조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상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학창시설을 떠올려 보면 이렇게 뭐 제가 왕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단체에서 60명, 70명씩 한 교실에 이렇게 앉아서 수업 받을 때 느꼈던 좀 당혹감이나 아니면 좀 어딘가 숨고 싶은 그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두 사람, 세 사람 혹은 혼자만이 이렇게 독립될 수 있는 어떤 공간에 대한 상상이 좀 있었고요. 그게 이렇게 돌출 발코니로 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매달린 발코니인데 여기에 두세 사람 들어가면 꽉 차는 정도의 좁은 발코니예요. 근데 완전히 고립된 공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독립적이지만 그래도 항상 광장을 면할 수 있는 그런 발코니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실이거나 물론 뭐 저가 교육받던 6, 70명의 숫자는 아니고 여기는 한 맥시멈 20명 미만인데 그런 어떤 단체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여럿이 모일 수 있는 마당이나 광장 혹은 썬큰 공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두 사람이 그냥 내가 혼자 생각하거나 나랑 마음 맞는 누군가와 막 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석 공간에 대한 생각 때문에 이런 돌출 발코니를 만들었고요. 그렇지만 이 돌출 발코니에서도 전체 마당을 내려다볼 수 있는 이런 걸 좀 생각을 했었어요. 독수리학교는 사실 외장재를 선택할 때 좀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한 사람이 내가 내 건물을 지어야지 하고 일반적으로 만드는 이런 건물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금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거고 학생들도 다 이제 저금통 이렇게 깨서 자기 학교에 이제 자기 마음을 보태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정성이 다 모인 거기 때문에 외장을 선택할 때 조금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는 재료가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벽돌이 조금 좀 맞다고 생각했던 거는 뭔가 하나하나가 이렇게 놓이고 쌓이면서 이렇게 건물이 이루어지는 게 있어서 외장으로 벽돌 재료를 이제 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화려한 외장을 생각하기보다는 좀 수수하면서 뭔가 이제 몸을 좀 낮추는 그런 재료를 생각을 해서 그냥 이게 시멘트 벽돌입니다. 이제 원래 시멘트 벽돌은 보통은 외장재로 잘 선택되지는 않았던 재료예요. 근데 이게 보통 내부에 있으면서 내부 칸막이 재료로 쓰는 재료지만 그 재료가 주는 회색의 되게 좀 본질적인 느낌이 좀 맞을 것 같아서 시멘트 벽돌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벽돌과 나무와 금속이 약간의 변형이 있는 어떤 인면도 있고 그래서 여기 운동장을 연해서는 복도 공간이니까 굉장히 개방된 유리창을 통해서 복도에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이렇게 내려다볼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반대편은 이제 교실의 인면의 변화에 따른 어떤 자율도를 조금 반영한 인면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도서관 공간인데요. 여기가 지하 1층인데 선큰 때문에 조금 자연 환기와 공간과 휴식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같이 있는 공간이긴 하고요. 그 외부는 이제 공사비도 그렇고 학교의 성격도 그렇고 되게 겸손하고 저렴한 재료를 주로 썼는데 오히려 도서관이나 강당 같은 공간은 조금 따뜻하게 지하에 있다 보니까 좀 따뜻할 수 있도록 천정에 나무도 붙이고 좀 재료를 오히려 환한 재료, 따뜻한 재료를 제일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굉장히 힘든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날도 더울 때 뭐 공사 현장도 막 문제도 많은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학생들이 이제 단체로 와서 학교 구경한다고 왜냐면 자기가 모금을 할 때 참여했던 건물이기도 하고 기대도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와서 이제 과정을 둘러보는 와중에 저희랑 시공사한테 뭔가를 이렇게 주고 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부활절 때였어가지고 계란을 주고 갔어요. 삶을 계란을. 그 계란 자체에서 받은 뭐 그냥 좀 뭔가 감사합니다 이것도 있지만 거기에 그 메시지가 있었어요. 메모가. 그래서 보면서 제가 폴춘 쿠키가 아니라 폴춘 에그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거 보면서 여기 뭐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적은 게 있는데 저 말고 옆에 시공사가 받은 계란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춘 쿠키처럼 메시지를 각각 이렇게 만든 그 메모가 있었는데요. 그날 좀 그 온갖 여태까지 건물 지으면서 이렇게 힘들었던 것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좀 힘을 많이 얻었고, 이게 건물을 짓는다는 게 사실 건축가가 어떤 물건을 만드는 거고, 그 물건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과 뭐 힘든 거, 고난과 풀어야 되는 역경들이 막 있기 때문에 잠깐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사실 건축의 본질은 그 물건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에 만나는 사람들이나 나중에 그 공간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하는 거를 그때 좀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 하면서 리플레시해서 다시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